모나리자. 예술과 역사를 넘어선 신비의 아이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신비로운 미소와 섬세한 붓터치, 그리고 작품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은 모나리자를 단순한 그림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다. 여기서는 모나리자의 예술적 가치, 역사적 의미, 그리고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모나리자의 매력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대표작으로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6세기 초에 제작된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적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모델의 신비로운 미소는 수많은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모나리자는 예술적 가치를 넘어 역사적,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모나리자의 예술적 가치.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탁월한 예술적 기량과 혁신적인 기법들이 집약된 작품으로 그 예술적 가치는 스푸마토 기법과 황금 비율, 섬세한 묘사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조화. 스푸마토는 이탈리아어로 연기처럼 사라지다라는 뜻으로 윤곽 곡선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부드럽고 몽환적인 효과를 내는 기법입니다. 다 빈치는 이 기법을 통해 빛과 그림자를 미묘하게 섞어내어 마치 피부가 숨쉬는 듯한 생동감과 입체감을 표현했습니다. 신비로운 미소의 비밀. 특히 모나리자의 입가와 눈가에 적용된 스푸마토 기법은 그녀의 미소를 더욱 불가사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는 이 시선과 각도에 따라 미소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그림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학적 아름다움. 황금 비율은 약 1대 1.618의 비율로 자연과 예술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비율입니다. 모나리자의 얼굴, 몸, 그리고 배경의 풍경은 모두 이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어 보는 이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구도의 혁신. 당시 초상화는 주로 측면이나 정면을 강조하는 구도였지만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4분의 3 측면으로 배치하고 배경에 넓은 풍경을 담아내는 혁신적인 구도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물과 배경의 조화를 이루고 그림의 깊이감과 공간감을 더했습니다. 정교한 세부 표현. 다 빈치는 뛰어난 관찰력과 섬세한 붓터치로 모나리자의 표정, 머리카락, 옷주름, 손 등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빛과 미소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보는 이를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빛의 활용. 다 빈치는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 이 인물의 입체감과 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모나리자의 얼굴에 드리워진 섬세한 그림자는 그녀의 표정을 더욱 풍부하고 미묘하게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모나리자의 역사적 의미. 모나리자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넘어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예술적 성취를 상징하는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입니다. 인본주의의 발현.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강조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모나리자는 이상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숭고함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온화하고 지적인 표정, 섬세한 손, 그리고 우아한 자태는 르네상스 시대가 추구했던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자연주의의 탐구.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재현하려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나리자의 배경에 펼쳐진 웅장한 자연 풍경과 섬세한 빛의 표현은 다 빈치의 뛰어난 관찰력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탐구와 실험. 다 빈치는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 공학, 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탐구와 실험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기법과 표현 방식을 개발했으며 모나리자는 이러한 그의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미완성의 미학. 다 빈치는 모나리자를 평생 동안 곁에 두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미완성의 상태는 오히려 작품의 신비로움을 더하고 그의 예술적 완벽주의와 탐구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천재성의 증명. 모나리자는 다 빈치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의 독창적인 기법과 섬세한 표현력은 후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모나리자는 그의 천재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초상화의 혁신. 모나리자는 전통적인 초상화의 틀을 깨고 인물의 내면 심리와 개성을 섬세하게 표현한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내면 세계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후대 예술가들에게 미친 영향. 모나리자는 이후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다양한 패러디와 오마주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모나리자의 구도, 표현 기법, 그리고 신비로운 미소는 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초상화 장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걸작.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나리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며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 모나리자의 가장 큰 매력이자 수수께끼는 바로 그녀의 미소입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소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지만 명확한 답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호성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모나리자의 매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입니다. 다양한 해석, 행복, 슬픔, 비밀, 조롱. 모나리자의 미소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미소에서 은은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이는 숨겨진 슬픔을 읽어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미소 속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미묘한 조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관적 해석의 매력. 모나리자의 미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작품에 대한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여 그림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작품과 더욱 깊이 교감하게 됩니다. 감정인식 소프트웨어.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팀은 인간 감정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나리자의 미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미소에는 행복, 불쾌, 두려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 감정의 섬세한 표현.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빈치가 단순히 아름다운 미소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표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예술적 표현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모나리자의 미소가 왜 그토록 신비롭고 매혹적인지 설명해줍니다.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평생 동안 곁에 두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미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완성의 아름다움. 모나리자의 미완성은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신비로움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이는 다빈치의 예술적 열정과 탐구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진화. 모나리자는 완성되지 않았기에 보는 사람들의 해석과 상상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모나리자를 시대를 초월한 작품으로 만들고 영원히 살아 숨쉬는 예술작품으로 남게 합니다. 모나리자의 대중문화적 영향. 모나리자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다양한 패러디와 오마주 작품이 탄생했다. 모나리자는 소설, 시, 희곡 등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며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모나리자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다수 발표되었으며 특히 넷 킹 콜의 모나리자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모나리자는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 모나리자의 이미지는 광고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제품의 고급스러움이나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다. 결론으로 모나리자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적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작품으로 섬세한 붓터치와 신비로운 미소를 통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모나리자는 예술적 가치를 넘어 역사적,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모나리자의 매력과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조명될 것이며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19년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조콘도라는 젊은 피렌체 여인의 초상화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여인의 남편인 부유한 비단상이 그로부터 16년 전 아들의 출산을 기념해 주문한 그림이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레오나르도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의 초대를 받아 프랑스에 가서 살고 있었고 결국 프랑스와 1세가 그 그림을 사들였다. 그러니 델조콘도 부부는 분명 레오나르도가 그린 초상화를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500년 후 자기 얼굴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얼굴로 만들어준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850년대까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느 정도 존경을 받긴 했지만 티치아노나 라파엘로 같은 회화의 거장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작품 중에는 값이 모나리자의 10배에 가까운 것도 있었다. 사실 모나리자가 혜성처럼 나타나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들어서다. 그 도약은 절도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1911년 8월 21일
빈첸조 페루지아라는 루브르의 직원이 폐관 시간까지 청소 용구를 넣어두는 벽장에 숨어 있다가 코트 속에 모나리자를 감추고 박물관 밖으로 유유히 걸어 나왔다. 이후에도 모나리자는 2번이나 범죄 목표물이 되었다. 처음에는 항공기물 파손자가 산을 뿌렸고 그 다음에는 빌레가스라는 볼리비아 젊은이가 큰 돌을 집어 던졌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모나리자가 다른 화가들의 패러디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마르셀 듀샹이 패러디한 것이 가장 유명한데 그는 판매용 복제본에 코수염과 턱수염을 그려넣고 외설적인 문구를 적음으로써 다빈치를 조롱했다. 살바도르 달리와 앤드 워홀도 각자의 해석으로 듀샹의 선례를 따랐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음으로써 수백 번 복제되고 수천 가지 광고에 사용되었다. 도둑, 기물 파손자, 화가, 광고인, 음악가, 영화 제작자, 심지어 미 항공우주국까지 자신의 주장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아니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할 꾸리표로 사용하기 위해 모나리자를 이용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나리자를 이용할 때마다 모나리자 역시 그들을 역이용해 서구 문화의 구조와 수십억 인구의 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제 모나리자 없는 서양 미술사를 상상하기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모나리자는 정말로 가장 위대한 그림인 셈이다. 심하게 단순화하자면 모나리자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 이유는 가장 좋은 그림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필연이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수많은 사람이 모나리자를 실제로 처음 볼 때 당황하는 이유다. 사람들은 그 그림에 내재된 고유의 자질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부조화의 순간에 맞닥뜨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이 못 보는 무언가를 보는 모양이라고 생각해버린다. 하지만 사순이 노련하고 냉정하게 지적했듯 전문가들이 어떤 속성, 예컨대 레오나르도가 거즈처럼 비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새로운 회화기법, 신비로운 모델, 수수께끼 같은 미소 그리고 다빈치 자신의 명성을 그 증거로 든다 해도 우리는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